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3일 날 봤던 ITQ 엑셀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처음 게 잘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김쌤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ITQ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ITQ 엑셀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 있고 여기 함수 1탄과 2탄이 나와 있죠. 우리 이것만 풀면 합격이라고 나와 있는 if랍 있죠. if랍. 이 부분에 있는 1탄과 2탄을 함수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피벗 테이블하고 또 필터 및 서식, 그 다음에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한 것도 2작업에 if랍이 있고 또 3작업에 if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하시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시험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처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엑셀에서 시험을 보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시트 이름 변경입니다.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에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시고 요 열너비를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제1작업의 행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를 해놓고 작업을 해놓으시게 되면은 굉장히 작업이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 높이가 너무 좁아서 붙어 있으면 모양을 만들어 놨어도 조금 보기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 높이까지 조절을 하는 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트 이름을 먼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 여기 아랫부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시트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트 1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제1작업이라고 써주시고 엔터, 또 시트 2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그 다음에 시트 3번도 제3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4작업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차트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트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름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개의 시트가 다 선택을 하셔서 요 A의 열의 열너비를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을 해주시고 요거를 해주시고 여기 A열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셔야 돼요. 여기 A열에다 마우스가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너비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1작업만 A열의 열너비가 넓혀진 게 아니라 2작업, 3작업 전부 다 A열의 열너비가 조절이 된 거예요. 꼭 1로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제1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요 제1작업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행의 높이는 여기 1행부터 요 3행까지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요 행 높이, 요 행 높이를 얼마로 해주시냐면 30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 행의 높이는 얼마다? 30입니다.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1하고 3, 4하고 20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행 높이는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20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놔주시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찾아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주셔서 항상 어디에다가 여기 문서에 요 문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도 똑같이 문서가 나오고 여기 ITQ 폴더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요 파일 이름은 여기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수험번호 8자리 빼기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 띄어쓰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맨 위에, 여기 맨 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수험 번호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처음 시작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있는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A형은 컬러로 풀지만 B형과 C형은 흑백으로 변형해서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시트 이름은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여기에 또 다른 시트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감점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건에 있는 요 부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1작업에서 여기 있는 요 A열과 B열이 만나는 요 지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글꼴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1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렬을 요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림의 11 정렬이 뭐다? 가운데 정렬이다. 그래서 아무데나 클릭을 해봐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굴림의 11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을 여기 보면 숫자 및 회계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바꾸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데이터 내용을 보면은 여기 B4죠. 여기가 이제 B니까 여기 B4에 있는 이 부분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끝에 보면 J열이죠. J열의 14행 여기 J열의 14행 여기를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B4부터 J14행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테두리가 없으면 내용을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너비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 이제 방법이 요 B열부터 요 J열까지잖아요. 여기를 좀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요 J열 요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가서 너무 넓히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조금만 넓혀주시면은 열너비가 한꺼번에 조절이 되는 겁니다. 열너비는 시험 문제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열의 열너비만 1로 되어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은 열은 좀 넓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2작업이나 3작업이나 4작업도 중요하지만 제1작업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오타가 있거나 뭔가가 잘못되면 2작업, 3작업, 4작업에서도 문제 풀 때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제1작업 입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필드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품 코드 하고요.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럴 땐 탭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처리 방식, 처리 방식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일, 소비 전력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고 뭐 눌러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엑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Alt키하고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Alt키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를 써주면 돼요? 영어 W 대문자네요. 그죠? 그리고 탭을 눌러주면 옆으로 이동이 되고요. 또 무게 가로 열고 KG 요 KG는 그냥 영어 단어 소문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다음에 Alt 엔터 눌러서 최저가 그리고 회원 구매가 대리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가 행 높이가 안 맞아서 여기가 좁잖아요. 이럴 때는 요 4행과 5행 사이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요 아래로 이제 열 단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요 제품명이라든가 처리 방식은 열너비가 좁잖아요. 그럼 여기 경계선에서 여러분들 여기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넓혀집니다.
이렇게 넓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천단위 요 심표 스타일 있잖아요. 요걸 눌러주세요. 가끔 입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샵샵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런 게 나오는 거는 좁아서 그런 거니까 열너비를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수점이 0.0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심표 스타일을 눌러주니까 소수점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는 거, 줄이는 거 나오잖아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지금 시험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날짜 입력한 거 보이시죠? 요 날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15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25년 빼기 뭐 24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24년 빼기 9월 빼기 뭐 15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날짜가 연도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물에서는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자리 형태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두 자리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 홈페이지에서 올려져 있는 답안 파일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이 내용을 문제를 보고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입력을 해놓고 나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셀 서식 있잖아요. 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날짜가 있어요. 범주에. 요 범주에 있는 요 날짜에서 요 네 자리 연도로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은요. 요 세 칸이 합쳐졌기 때문에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온라인 최저가 평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 분쇄 건조형 최대 소비 전력 가로 열고 W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입력하는 거 아니죠. 옆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합쳐지고 X자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병합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테두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양쪽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X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세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내용을 그대로 또 써주시면 돼요. 무게가 10kg 이하인 제품 개수 여러분들 띄어쓰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품명 그리고 무게 가로 열고 kg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입력이 다 되셨으면 저장 버튼을 한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눌러놔 주시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제목에 도형 사다리꼴을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요 삽입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도형이 있어요. 도형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도형이냐면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요 1행과 3행의 행높이를 조절을 했기 때문에 딱 크기를 맞춰서 만들 필요 없습니다. A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J열이 조금 넘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G열까지 이렇게 넘어가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림자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 채우기 색이 또 노랑이에요. 그래서 이 도형을 선택하는 순간 도형 서식으로 메뉴가 바뀌면서 이쪽에 도형 채우기 여기 도형 효과 나타나죠? 여기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는 표준색에 있는 노랑 도형 효과는 그림자에 들어가서 오프셋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굴림에 글씨체는 뭐다?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굴림 이렇게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24다. 그리고 검정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뭐예요? 검정이에요. 굴림 24 검정 굵게 그리고 커서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음식물 처리기 해영가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셀에다가
여기 이미 셀에 결제란을 만들고 복사를 한 다음에 원본을 삭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쪽에 내용이 없는 요 아래쪽에 가서 4칸에 이렇게 두 줄을 선택을 하시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면 돼요. 테두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위치를 선택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칸 있잖아요. 요 셀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 K열과 여기 16행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열은 줄이는 거예요. 줄여주시고 행은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병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신 다음에 결 Z자 쓸 때 Alt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D 써주시고 팀장 그리고 본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결제란에 입력한 요 내용들이 글자가 다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굴림이어야 되고 11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가서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붙여넣기에 가면은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를 딱 눌러주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 요 결과를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면 모양이 좀 안 예뻐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 때 적당한 크기가 유지가 돼야지만 너무 여기를 좁게 만들면 안 되겠죠. 문제에 보면 여기가 넓으니까 위에 거보다는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이를 좀 조정을 잘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고 끝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끝이 요 J열 끝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범위 지정에서 여기 지우기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은 모두 지우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한 번에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면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나면 시험 도중에도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요 문제의 조건을 요걸 해결해야 되겠죠. B사부터 J4 면 여기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G14, I14예요. 그죠? 이 부분을 주황으로 바꾸래요.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표준색에 있는 주황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H14셀이라고 하는 요 유효성 검사 해야 되는 부분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기는 6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함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H14셀에 클릭을 해주시고 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면은 이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을 클릭하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해 주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이 원본에다가 여러분들이 커서를 딱 클릭을 해요. 한번 클릭을 하고 어디 부분을 제품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품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 C5부터 C10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원본의 범위에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여기에 이렇게 요 버튼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누구 키친 슬리피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 H5부터 H12 영역에 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요렇게 원자도 나오고 쉼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H5부터 어디다? H10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셀 서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 가서 어디로 간다? 표시 형식이에요. 이 표시 형식에 여기에 가서 요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면 샵, 쉼표, 샵샵샵 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숫자라는 말이 나오면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 쉼표가 없다 그러면 여기 쉼표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형식에다가 커서를 놓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기 부분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보기에 잘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원이 붙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5부터 G10이면 여기에요. G5부터 G12 영역에 무게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 정의할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름 상자 이 부분이죠.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주시냐면 무게라고 입력하시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무게가 떠야 돼요. 그런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고 이름 정의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시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을 지정을 해도 안 들어가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여기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나와 있어요. 요 수식에 어디 여기 이름 관리자예요. 그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삭제하고 다시 하세요. 편집을 해도 되지만 우리 편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누르고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된다? 수식의 이름 관리자다 라고 하는 거. 얘를 클릭하고 요 삭제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했어요. 엑셀에서는 지금 한 부분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은 2작업, 3작업, 4작업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1작업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요 안쪽에 있는 요 테두리는요 나중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요 부분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15분 내지 적어도 20분 안에는 완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만 이렇게 입력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만 3-4번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기본 틀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엑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면 이 함수 문제를 먼저 풀고 2, 3, 4 작업을 해도 되지만 약간 불안해요. 뒤에 있는 걸 안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막 10분, 15분 남았다라고 하면 2, 3, 4 작업하는데 15분 안에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는 나중에 풀고요. 먼저 뒤에 있는 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해결을 하고 2, 3, 4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무게가 10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상 10. 그리고 어디? 행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행 전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B5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J 12까지예요. 이 부분. 이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B5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들 J 12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 조건부 서식을 진행을 하기 위한 범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범위 지정이 잘못돼서 우리가 2작업이나 3작업에 갔을 때 이 조건부 서식에 나와 있던 색깔이 다른 행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범위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건부 서식을 할 때 범위는 어디다? B5부터 이 필드명이 범위 지정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를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I열과 J열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할 때 범위 지정 어디다? B5부터 J10이다.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세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게가 커서를 여기다 놓으셔야 돼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무게가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무게라고 해서 이 전체를 다 범위 지정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G5라고 하는 무게셀을 선택을 하니까 $G$5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열만 고정이 되고 행은 바뀌어야지만 7.6도 비교하고 8.2도 비교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F4를 몇 번 눌러준다? 2번을 눌러주셔야 돼요. F4를 몇 번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 2번이에요. 2번. 2번을 눌러서 어떻게 되어 있던 거? $G, $5로 되어 있던 요 절대참조의 주소를 열만 고정이 되고 행은 상대로 바뀌는 주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F4를 몇 번 눌러주셔야 된다? 2번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0 이상.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는 요 글꼴을 굵게 그 다음에 뭐로 바꿔준다? 요 파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 10이 다 넘어가는 부분에만 파랗게 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 잘 된 거예요. 그죠?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필터 및 서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홀수에는 지금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에는 뭐 필터 및 서식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시면 제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어떻게 해라?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에 들어가서 B사부터 H12까지를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누르죠. 컨트롤 C 누르면 안 되나요? 아니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제2작업에 들어가서 여기 B2셀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요 붙여넣기에 가면은 여기 열너비 원본 열너비 유지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도 유지가 되면서 열너비도 딱 따라오면서 그렇게 붙여넣기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목표가 찾기를 하라고 했는데 B11부터 어디까지요? G11이면 여기죠.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 그랬어요. 요거죠. 요거를 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건조형 제품 무게 가로 열고 K 요건 소문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KG 그 다음에 뭐다? 띄어쓰기 하고 평균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테두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테두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H11셀에 여기 H11셀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에다가 분쇄 건조형 제품 무게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D-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죠. 어떤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를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무슨 함수다? D-average라고 했습니다. D-average. 그리고 이렇게 D-average 검색돼서 나왔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예요. 필드명을 포함한 어디다? 전체 범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쪽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다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요 분쇄 건조형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고 무게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 패턴을 좀 파악을 해주시게 되면은 조건을 찾기가 쉽고 어디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이 필드 열번호는 무게예요, 무게. 그럼 무게가 어디 있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범위 지정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무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열번호는 6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6을 선택을 해주시고 또는 이 무게라고 하는 필드명을 클릭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요 영어 있죠. 요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처리 방식이 뭐다? 분쇄 건조형이다. 여기 문제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주시면 된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찾기를 한 게 아니라 목표가 찾기를 하기 위한 계산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거예요. 그럼 목표가 찾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분쇄 건조형 제품 무게 평균이 현재는 11.23333인데 요 평균이 얼마가 되기 위해서 10이 되려면 키친 슬립핏의 무게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요.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면 요 가상 분석이 있어요. 여기 데이터에 가서 어디다? 요 가상 분석이다. 가면은 여기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수식셀은 지금 여기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찾는 값은 누구냐? 요 10이에요. 얘가 10이 찾는 값이죠. 여기다 10을 적어주시고 값을 바꿀 셀은 문제에서 요거라 그랬어요. 키친 슬립핏의 무게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여기 키친 슬립핏에 해당하는 여기 무게, 여기 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문제를 잠깐 한번 보시면 요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평균이. 그다음 얘가 얼마가 되게 하려면 10이 되려면 요 찾는 값. 그다음에 누가 바뀌어야 돼? 요 키친 슬립핏에 바꿔야 되는 셀. 요 문제 순서대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요 10, 1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찾기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고급 필터를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 AND 조건과 OR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AND 조건은 같은 줄에다가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OR 조건을 쓸 때 어디다 써야 된다? 다른 데다가 써야 된다. AND는 다 만족을 해야 되고 OR은 그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나오는 거죠.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문제를 보면 처리 방식이 필드명이에요. 분쇄 건조형이 아니면서라 그랬어요. 면서는 AND죠.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예요. OR은 이거나 뭐뭐이거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ND예요. 시험지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최저가가 또 얼마 이하이면 80만 원 이하인 자료에 얘네들만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14셀에다가 조건을 쓰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필터의 조건을 쓸 때는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문에 있는 필드명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샘은 는을 해주시고요. 처리명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냥 클릭하고 엔터 누르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시 는, 그 다음에 온라인 최저가 요거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처리 방식에다가는 면서니까 AND니까 요 같은 줄에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아니다. 분쇄 건조형. 여기에다가 분쇄 건조형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 아니다를 이거를 안 하고 이렇게 쓰셨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처리 방식의 분쇄 건조형인 거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다는 요 아니다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면서니까 같은 줄에다가 80만 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써 주셔야지만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홈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하고요. 요거 테두리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좀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필터링을 할 때는 우선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링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여기 고급이 있어요. 그죠? 어디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 고급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장소의 복사예요. 이거를 먼저 바꾸셔야 돼. 다른 장소의 복사. 그래서 목록 범위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깜빡거리고 있는 부분. 조건 범위는 우리가 열심히 써놨죠. 이 부분이 조건 범위.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에다 하라 그랬어요? B18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조건의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개의 레코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놔두시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품명, 등록일, 소비전력, 온라인 최저가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품 코드는 지금 필요가 없고,
그쵸? 제품명 있어야 되고 처리 방식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등록일 있어야 되고 소비 전력 있어야 되고 무게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필요 없는 부분만 지금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제품명 나와 있는 거 맞죠? 등록일, 소비 전력, 온라인 최저가 맞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면 삭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얘를 눌러줘서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럼 얘가 밀어지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용만 남아 있어야지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2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3 작업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제3작업에는 이번에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이 유형 말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유형도 있죠.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 제1작업에 B사부터 H12를 복사를 해서 요 제3작업 시트에 B2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홈에서 붙여넣기, 열너비 유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붙여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정렬 및 부분합은 되게 간단해요. 1, 2, 3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렬 및 부분합을 할 때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봐야 되겠죠.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처리 방식이 싱크대 내장형, 그다음 분쇄 건조형, 그 다음에 미생물 분해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처리 방식으로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싱크대니까 시읒이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 데이터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정렬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처리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곳에다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내림차순, 얘가 오름차순이고 얘가 내림차순,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싱크대 내장형, 분쇄형, 미생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했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렬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요 정렬 기준을 처리 방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있는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 정렬을 우리가 요 처리 방식별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제품명의 개수, 두 번째는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을 하라고 했어요. 먼저 한 게 아래로 나와요. 개수가 아래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래에 있죠, 개수가. 그래서 개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게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리 방식에다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에 가면 이 끝부분에 부분합이 있어요. 여기 부분합 보이시죠? 부분합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에서 이 그룹화 항목은 무조건 여기 앞에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누구? 처리 방식입니다. 얘를 처리 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처리 방식으로 이거 바꿔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건 빼주세요. 요거는 다 빼주시고 이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라고 하는 부분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분합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정렬했던 필드명하고 맨 아래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만 체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차 부분합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제품명의 요 제품명 요거에 대한 뭐다? 개수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또 좁으면 이렇게 여기서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아까 됐고 1차 부분합 했던 요 체크는 없애주셔야 돼.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안 하고 하니까 부분합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온라인 최저가의 뭐를 선택하면 된다? 평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2번에 보면 개요를 지우라고 하는데 이쪽이에요. 요 개요 윤곽 여기입니다.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그룹 해제에 가서 없애주시는 거야. 요 그룹 해제 여기를 딱 눌러주면은 요 개요 지우기라고 뜨죠? 딱 눌러주면은 없어집니다. 나머지 사항은요. 여기 여러분들이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요 답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맞는지 보시면 돼요. 숫자가 맞고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가 내 거랑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는 부분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요 제일 작업에 있는 숫자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가 제일 작업에 있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3작업을 완성을 했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프 차트 100점인데 제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실 건데 범위가 이 차트는 뭐를 잘 봐야 된다? 범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부분을 차트 범위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가로축에 있는 요 내용하고 요 범내에 있는 거 이게 차트 만들 때 범위예요. 그래서 키친 슬리피는 제품명이고 여기 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온라인 최저가 나와 있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드명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 거 범위 지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삽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 차트에 요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있죠. 여기에서 2차원 세로 막대형에 있는 요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차트의 데이터는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둘, 넷, 여섯, 8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데이터가 빠져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요 깔때기 그림 있죠. 요 차트 필터 요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보면은 키친 슬리피 있고 싱크 에어 얘는 안 나오죠. 그냥 체크 빼면 돼요. 스마트 그 다음에 1호 리쿨 그 다음에 젠플 코리아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요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 빼야 되는 거는 요 체크 모양을 한번 눌러주면 빠져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지만 이렇게 둘레 6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 요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요? 요 차트 이동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차트 이동이 잘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메뉴가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면 얘가 나옵니다.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격자점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새 시트 눌러서 여기에다 뭐라고 써야 된다? 제4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새 시트에 이름을 뭐로 바꿔준다? 제4작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요렇게 앞쪽에 요렇게 들어가요.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순서는 요 순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요 끝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제4작업에다가 끌고 맨 끝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게 꼭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여기를 안 보여서 확대를 좀 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을 한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 제1작업 이용했고 새 시트를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꾼 겁니다. 4번에는 레이아웃이 3번이고 스타일이 1번이에요. 매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레이아웃이 있고 여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은 1번의 선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요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요 3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스타일은 요 1번이 되어 있어요. 또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시면 되고 차트 전체의 글꼴을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영역을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가서 굴림의 크기는 얼마다? 11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글자 색깔이 너무 흐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검정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이미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채우기 효과를 질감, 분홍 박엽지로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요 서식에 가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서식을 눌러서 요 도형 채우기에 요 질감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분홍 박엽지, 요게 파랑 박엽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를 눌러서 도형 채우기 어떤 거요? 흰색, 배경 1. 여기가 흰색 배경 1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차트 제목을 눌러서 요 차트 지금 요 제목은 여기에 보면은 글꼴에 관련된 게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색깔에 관련된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색깔은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굴림은 이미 되어 있고 굵게 해야 되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면 된다? 2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를 쓸 때는 지금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 나와야 돼요? 검정 색깔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여기 봐볼게요. 분쇄 건조형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파란 색깔로 자꾸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 클릭하면 또 검정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 작업 표시줄에 보시게 되면은 요 글자가 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요거 한국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한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한으로. 그쵸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몰랐던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건조형 이렇게 해주시고 미생물 분해형 음식물 처리기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서식, 요 7번이 되게 중요한데 온라인 최저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온라인 최저가가 우리가 이 범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범례에 보니까 지금 어떤 색깔이에요? 주황 색깔이죠. 여기 온라인 최저가가 주황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황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온라인 최저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온라인 최저가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반드시 여기 보조축 하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와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변경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차트가 이상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는 바꿔주고 보조축을 여기 있는 걸 눌러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결과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재차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식을 여기는 이 표식의 모양을 바꾸라 해서 표식의 모양은 요거죠. 꺾은 선형에 있는 요 모양이 동그라미 얘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채우기 있죠. 여기 눌러서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 표식이 나옵니다.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의 형식이 어떤 거? 요 세모 크기는 얼마로 바꾸라고 했냐면 10으로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눌러야 돼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 이 표식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레이블 값을 지금 어디에서 표시를 하라고 했냐면 문제에 보면은요. 여기 얘예요. 얘가 누구냐? 여기 뭐 스마트 블레드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요것만 딱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얘를 눌렀는데 다 선택이 됐잖아요. 여기 동글동글 나오죠?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더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어요.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요 레이블의 위치를 어디로? 바깥쪽 끝에, 뭐 안쪽 끝에, 뭐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위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깥쪽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 또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문제에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은 이 기본 축과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조 축을 두 군데를 다 보고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0.0으로 하이픈 나와 있고 2.0 나와 있고 그 다음 맨 위에 보니까 20.0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 바꿀 게 없네요. 그러면 보조축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밑에 0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0만원인데 우리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죠.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1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기본만 20만원이 아니라 얼마다? 30만원으로 수정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0원 30만원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축서식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례명을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법례명은 이 부분이 법례명입니다. 그래서 법례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이렇게 무게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온라인 최저가가 한 줄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최저가 있죠? 이쪽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편집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가 1번, 얘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온라인 최저가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띄어쓰기 되어 있었네요. 그죠? 띄어쓰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이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건 알겠는데 범내니까 범내 서식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범내 서식이 아니고 어디다? 데이터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어디 메뉴에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여기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죠.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첫 번째는 직각이에요. 두 번째 있는 게 둥근입니다.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노란색 조절점이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면 크기도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도형 스타일을 첫 번째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렬만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글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굴림으로만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 여기 아까 요거를 빼먹고 안 했네요. 요 눈금선. 얘가 눈금선이죠, 여러분들. 요 눈금선의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눈금선을 하나를 클릭하면 동글동글해서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 눈금선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을 검정색으로 꼭 바꿔주세요. 그래 눈이 잘 보여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준다? 요 파선으로. 요게 파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저처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눈금선까지 넣어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랑 똑같게 하는 거는 요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검정이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축을 선택을 하고 서식에 가서 테두리를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한번 클릭하고 요거를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여기도 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가로축의 이름을 선택을 하고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여기 차트 영역에 있는 부분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마지막도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 감점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잊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럼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일 작업에 들어가서 뭐를 또 풀어주셔야 돼요? 안 풀었던 함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작업으로 가서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지금 요번에 A형에서는 함수 문제가 이렇게 뭐 어렵게 나온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여기 회원 구매가 온라인 최저가에다가 곱하기 0.95를 하래요. 여기에다가 0.95를 곱하면 되는데 나온 결과를 이렇게 반올림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반올림이 나오거나 올림이 나오거나 내림이 나왔을 때는 우리 자릿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0이 몇 개가 나왔어요? 3개예요. 이거는 자릿수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0이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라운드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ROU 라운드 들어가 주셔서 자릿수, 요 넘디지트가 자릿수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온라인 최저가 곱하기 얼마다 0.95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 눌러주시고, 요것도 첨단의 기호 눌러주시고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좋겠죠. 숫자니까. 그쵸?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와요. 아까 요 샵샵샵은 어떻게 나온 거다? 좁아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넓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대리점은 이제 if하고 누가 나왔냐면 mid가 나왔습니다. if는 참여 조건식이 참이면 참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거짓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mid라고 하는 거는 left, right, mid와 함께 어떤 셀에 있는
특정 몇 번째 있는 글자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품 코드에 있는 이 두 번째 글자를 뽑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니까 얘는 두 번째서부터 한 글자 뽑아내는 거죠. 두 번째부터 한 글자. 그래서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우리가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셀 주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등호 그리고 뭐다? 값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문자다라고 했을 때는 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셀 주소 부등호 값이에요. 여기서는 S2면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동어는 뭐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셀 주소는 여기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린 이 중에 두 번째 있는 글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mid 해야지요. mid 여기는 제품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다. 그죠? 얘가 뭐가 나오면 S가 나오면 그죠? S가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게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되는 거예요.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잘 써주고 걔가 S가 나오면 뭐다? 수도권이다. 요 아래로 이동할 때는요. 탭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S가 있고 또 C가 있어요. 근데 C가 있어서 중부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커서를 놓고 다시 함수를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함수가 추가가 들어갈 땐 이름 상자에서 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if가 나오죠. 다시 눌러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mid. 똑같죠? 제품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두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이번에는 C가 나오면 문자기 때문에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C가 나오면 중부권 그 외에는 뭐다? 기타다. 요 기타라고 하는 글자에도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탭을 눌러주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생겨요.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아래로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문자니까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문제는 온라인 최저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온라인에 해당하는 요 최저가에 대한 온라인 최저가에 대한 뭐를 구해라? 평균이다. 그래서 에버리지가 그냥 나왔고 내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땡 처리가 두 개가 됐죠? 그럼 자릿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에 들어가야 되냐면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서 여기는 요 자릿수, 넘 디지트의 자릿수 얼마로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여기 넘버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서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요. 여러분들 여기 가서 에버리지가 없으면 함수추가 들어가면 되고 있으면 에버리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다? 온라인 최저가라. 여기를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온라인 최저가에 대한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 나왔죠?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여러분들이 요 라운드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 함수를 클릭하면 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넘어가요. 에버리지를 여기는 요 에버리지를 클릭하면 에버리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다운에 가면은 요렇게 나왔던 답이 요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까 제가 날짜를 써봐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천단위 기호 눌러주면 답이 나오겠죠. 여기도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결과는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거는 이 심표 스타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Dmax가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분쇄 건조형 조건. 최대 소비 전력 요게 계산이에요. 얘가 조건이고 얘가 뭐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얘는 무슨 함수다? Dmax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우리가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함수 마법상에 들어가서 Dmax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은 아까 목표값 찾기 필터에서 D에버리지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요 필드는 지금 저기 어떤 거 소비 전력에 대한 최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소비 전력이 지금 몇 번째 열에 있어요? 1, 2, 3, 4, 5번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열 번호가 몇 번이다? 5번이다. 5번을 적어주시면 되고 누구? 처리 방식이 누구요? 분쇄 건조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 조건은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천단의 기호 눌러주시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번 문제는 요 count if 함수가 나오고 요 and 연산자가 나와서 요 한 개 나온 결과에다 개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 꼭 기억해 놔야 되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했죠. 무게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게가 얼마? 10kg 이하. 10kg 이하에 해당하는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예요.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로 가야 됩니다. count if 함수에 들어가서 요 렌지가 범위죠. 여러분들 함수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어 단어 렌지, array, ref는 범위다.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게가 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름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무게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드래그를 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드래그하지 않고 그냥 무게만 써도 옆에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조건은 어떻게 된다? count if나 sum if에서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뭐 안에다 써라? 큰 따옴표 안에서 써라. 무게가 얼마? 10 이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10 이하인 게 몇 개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암기하셔야 되는 거. count if와 sum if에서는 요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개를 써야 돼요.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 커서를 놓고요. and 연산자 넣고 여기에다가 개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안 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운데 정렬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오른쪽 정렬할래요. 그래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6번에는 항상 요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H14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호성함수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선택하는 제품명에 따라서 제품명에 맞는 무게가 여기 자동으로 나오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품명에 대한 무게가 나오게 하라고 했죠. 이 부분이 범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로 들어가야 돼요? vlookup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4칸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 요 검색할 값은 어디예요? H14셀이에요. 그죠? H14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범위 검색,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0을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안 쓰게 되면은 답이 이상하게 틀리게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요 페어 범위라고 하는 건 아까 이거죠. 제품명에 대한 어디다? 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고 제품명에 대한 무게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필드명 범위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 지정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열 번호라고 나와 있죠. 콜 인덱스 번호는 여러분들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서부터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무게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 번호가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적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른 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건데요.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이 안쪽을 범위를 지정해서 미리 하든 나중에 하든 테두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은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위아래 진하게 됐고 여기 위, 그 다음에 여기 아래가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 당연히 진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신 다음에 답안 전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1작업, 그 다음에 제2작업, 그 다음에 제3작업, 제4작업, 차트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우리가 시험 봤던 A형의 지금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라운드,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가 두 번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엊그저께 토요일날 시험 보셨던 분들, A형을 보셨던 분들은 본인이 한 게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도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